네, 타세요 수익버스 오늘도 수익 종착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수익버스 승객분들은 여전히 오늘도 기분 좋은 날들 보내시고 있지만 사실 오늘 코스피 시장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코스피 자체가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코스닥 시장과의 키맞추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한 해만 본다고 했을 때 코스피는 거의 한 70에서 8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코스닥은 35% 가까운 30% 정도밖에 상승이 안 나와서 사실 그 괴리를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미 좀 기대감이 반영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이제 풀리지 않은 불확실성들이 있잖아요. 물론 뭐 이번 주에 한미 또 이제 그 팩트 시트 관련된 협상이 완료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살아 있고 또 그리고 오늘 밤 또 트럼프의 서명만 있으면 결국 셔다운도 이제 해제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70원을 돌파를 하면서 환율에 대한 어떤 부담감, 결국에 한미 관세 또 MOU 서명에 있어서 결국 환율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코스피의 강력한 매수가 유입되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전이 이제 에이벨 바이오가 정말 째팟 대규모 수주를 따낸 상태에서 바이오 섹터 중심으로 장초반에 강한 매수가 유입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좀 쉬어가는 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다만 한미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된다고 했을 때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손잡고 같이 하드캐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코스피의 움직임은 코스닥과의 약간의 키맞추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셧다운 해제안에 서명을 이미 했다고 하는데요. 네, 했다고요? 네. 아니 트럼프 깜짝 놀랐네요. 아니, 서명을 임박했다라고 했는데 예, 서명을 하면은 오히려 미선물이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미 협상보다는 오히려 이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감도 살아 있어서 결국 이제 환율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속보가 좀 늦었네요. 저는 이제 서명을 앞두고 있다라고 했고 이제 하원에서 통과했던 거 좀 봤는데 제가 뉴스를 조금 더 자세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트럼프의 어떤 서명으로 일단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해소가 되고 있고 다만 우리가 한국과 미국 간의 이제 팩트 시트 발표가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이 환율에 대한 부담감에 영향을 줬고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또 코스닥 대비해선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오늘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소식이 네, 느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순발력 있게 또 대응을 해주셨습니다. 자, 확실히 오늘 바이오가 시장 안에서 정말 강한데 기사님이 태워주셨던 바이오 버스들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인벤티지 랩을 리뷰를 했었는데 오늘은 G2G 바이오 벌써 3차 목표가인가요? 맞습니다. 또 지난주에 G2G 바이오 말씀드렸었고요. 뭐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동아ICT 특히 이제 비만 또 이제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을 연이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 안에서 거의 뭐 ABL 바이오의 어떤 상승폭에 버금갈 정도로 G2G 바이오가 정말 큰 폭의 시세가 분출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지금 이제 일리알릴리 그리고 또 노보디스크 그리고 화이자도 이제 메세라를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3파전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노보디스크 입장에서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닌가. 결국 일리알릴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점유율이 가장 높고 그리고 또 이제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하면서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서 점유율을 뺏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노보디스크 입장에서 지금 이제 플랫폼 기술 특히 약물 전담 플랫폼뿐만 아니라 경구용 치료제 시장까지 빠르게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에서 뭐 펩트론이라든지 일경 정변경 특히 약물 전담 플랫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노보디스크와의 어떤 협력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3파전으로 가지만 결국 일경 저열 변경은 당연한 거고 결국 이제 경구용 치료제 시장까지 그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이 결국 비만 치료제 시장을 석권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노보디스크가 국내 기술력 있는 기업들과의 어떤 파트너십 또는 협력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G2G 바이오가 오늘도 좀 시세가 강하게 분출됐고 최근에 무증 이후에 가격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좀 이제 무증으로서 가격이 200% 이상 조정이 나와준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빠른 속도로 최근에 G2G 바이오가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고 ABL 바이오 이후에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G2G 바이오가 오늘도 한 16% 거의 2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목표가 제가 83,000원 제시해드렸는데요. 벌써 훌쩍 뛰어넘어서 4차 목표가는 108,000원 라인대를 4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익착가는 8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2G 바이오가 일주일 사이에 70%가 넘는 수익률 쌓아가고 있습니다. 4차 목표가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런 버스들 오늘도 탈 수 있도록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2대의 버스 바로 타볼 텐데요. 첫 번째 버스 노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버스는 노린 건 아니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 버스를 몰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빨간 버스, 광역버스를 타고 첫 번째 버스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계속해서 빨간색 대형 버스 노선 골라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청자분들은 초록버스 더 좋아하는 거 아시죠? 네, 초록버스 좋아하시는데 사실 광역버스도 목적지에 굉장히 빠르게 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력을 정말 강력하게 내면서 예전에는 마을버스, 시총이 가벼운 버스들만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했다면 최근에 어떤 강력한 유동성이 이제 공급되면서 국내 증시의 광역버스도 정말 미친 듯이,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의 막 20분, 30분에 가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버스 색깔에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큰 목적지를 보고 떠나시면 오히려 더 빠르게 수익을 챙기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기사님 주행 실력 남다르시니까 오늘도 그럼 믿고 탑승해 보도록 할게요. 빨간색 노선에서 어떤 마을로 가볼까요? 네, 최근에 AI 거품론도 어느 정도 불식이 됐기도 했고, 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의 또 이제 셧다운도 해제가 된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에 하나 남은 불확실성이 한미 관세 협상이잖아요. 그래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 마을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스가 프로젝트 마을이 있는데, 오늘 떠날 마을은 마누가 프로젝트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류장을 지나서 오늘은 마누가 마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수익을 내려면 어떤 버스 타면 될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083650 BHI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탑승할 버스 BHI 함께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버스지만 승객분들 믿고 탑승할 수 있을 만한 버스인데요. 승객분들 많이 타주실지 바로 한번 문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빨간 버스의 진가를 알아봐 주시나 봐요. 맞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사실 많은 탑승객이 탔고, 사실상 지금 빨간 버스라고 해도 최근에 어떤 시장에 종목들이 큰 폭의 시세가 분출됐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8,000원 넘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빨간 버스를 많이 고르는 경향도 있는데, 결국 이제 마누가 프로젝트,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한미 조선 동맹뿐만 아니라 원전 동맹도 공고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그 외에 한수원과 또 웨스팅하우스 간의 조인트 벤처 설립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원전 섹터들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소형 모델 원자로가 AI와 어떤 전력난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이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좀 잇따라서 계속해서 SMR 관련된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뉴욕 증시에서도 상장된 SMR 기업들, 오클로라든지 뉴스케어 파워 같은 기업들이 최근 AI 거품론에 부각되면서 조정 흐름이 나와줬었잖아요. 다만 이젠 국내 기업들은 사실 원전, 특히 BHI,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은 꾸준하게 지금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10월 기준으로 신규 수주액이 벌써 1조 5,400억에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더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게, 배열회수 보일러의 쓰임새가 특히 이제 화력발전소, 복합 화력발전의 핵심으로 좀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최근에 지금 SMR뿐만 아니라 지금 가스터빈 시장까지도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특히 가스터빈이 이 데이터 센터의 어떤 이제 확충에 있어서 결국에 지금 실제로 주력, 또 에너지원이 아니고 또 보조, 또 보완제 역할이 되면서 가스터빈의 어떤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XAI에도 가스터빈을 처음으로 또 수주를 하기도 했고, 미국이 사실 가스터빈의 종주국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큰데, 실제로 가스터빈이 배출되는 500 그리고 600도씨의 고온 배기가스를 다시 스팀 터빈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전기를 2번 생산하는 구조다 보니까 결국 이제 원전, 또 그리고 이제 화력 발전에 있어서 결국 이제 배열 회수 보일러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가스터빈이 이제 성장하고 풍기 현상이 나올수록 배열 회수 보일러의 구조적인 성장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이제 누적 수주액만 1조 5천억이 넘었고요. 내년엔 더욱더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최근에 2기뿐만 아니라 추가로 4기 가스터빈 공급 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배열 회수 보일러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원전 동맹뿐만 아니라 2026년도에 어떤 매출 성장까지 본다고 했을 때 최근에 어떤 단기 조정이 AI 거품론으로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이 안정을 찾으면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BHI를 오늘 탑픽점으로 선정해봤습니다. 네, BHI 이번 3분기 실적도 훨씬 더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수치 기록한 만큼 앞으로 계속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BHI 탑승한다고 했을 때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고점 대비해서 지금 낙폭이 가파르게 들어와줬고 또 고리급히만 산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충분한 조정 흐름은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기업들 안에서도 매출 성장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이고요. 또 SMR 관련해서도 핵심 수혜 기업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가 부근에서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45,1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셨으면 좋겠고 또 손절가는 3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니까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 BHI 무사히 탑승 마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버스는 어떤 노선일까요? 네, 두 번째 노선도 어김없이 빨간 버스, 광역 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기사님의 빨간색 노선 믿고 따라가 보겠고요. 어떤 마을로 가면 좋을까요? 계속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 확충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가장 핵심인 냉각 시스템 마을이 있고요. 변압기 마을, 케이블 마을이 있는데 역시나 ESS 마을로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 안에서도 ESS 관련된 버스 태워주실 것 같습니다. ESS 마을로 떠나는 오늘의 두 번째 버스는 어떤 버스일까요? 네, 저는 이제 삼성 SDI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도 한 2, 3% 정도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후속주로 078600번 대주전자재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의 후속 버스 벌써 탑승을 해볼 수 맞습니다. 있게 됐네요. 두 번째 버스 대주전자재료 함께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승객분들 승강장에 모여주시면 되는데 네. 이제는 빨간 버스도 정말 많이 타세요. 맞습니다. 2차 전지 섹터가 예전에는 이제 전기차 판매량에 따라서 움직였다면 최근에는 ESS 관련된 모멘텀, 실제로 LG 엔솔 그리고 삼성 SDI도 적자폭 축소하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ESS 매출로 4분기 연속 흑자를 전환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 간의 궤류를 맞추려면 바이오만 강해서만 될 게 아니라 2차 전지 섹터도 같이 움직여줘야 코스닥과 코스피의 궤류를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특히 대주주 재료 같은 경우는 미국과 지금 이제 중국 간에 다시 한번 히토류 관련해서 사실상 1년 유예 결국 이제 중국은 수출 규제를 1년 유예를 하긴 했지만 지금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휘토류 생산과 탈중국화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2차전지 소재 안에서 흑연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의존도가 거의 99%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실리콘 음극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흑연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주행 거리도 늘어날 뿐더러 급속 충전에 가능해서 사실 전기차의 3대 단점 중에 2가지를 해결하는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라 예전에는 지금 포르쉐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에서도 상위 버전의 브랜드에서 지금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채택했다면 최근에는 보급형 모델에도 실리콘 음극재를 채택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결국에 ESS 쪽에서도 실리콘 음극재의 채택률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는 시점. 그래서 흑연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탈중국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실리콘 음극재 쪽에 지금 개발에 나선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에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독점적인 지위와 대량 양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대주전자재료가 유일한데 최근에 HS 효성 첨단 소재와 롯데케미칼도 본격적으로 실리콘 음극재 개발에 뛰어들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흑연 대비해서 실리콘 음극재는 4배에서 5배가량 에너지 용량이 고유한 고용량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ESS도 실리콘 음극재가 채택된 ESS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대주전자 재료의 어떤 폭발적인 매출 성장도 기대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미 테슬라는 실리콘 음극재도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을 배제하고 국내에 있는 실리콘 음극재를 채택하겠다라고 언급이 나왔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대주전자 재료가 유일하잖아요. 그래서 테슬라와 대주전자 재료 간의 어떤 협력과 그리고 파트너십이 더욱더 구축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2차 전지, 특히 ESS 밸류체인에 있어서 실리콘 음극재라는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확인해도 결국 대주전자 재료가 내년에 어떤 매출 성장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오늘 탑픽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네, 저희 수익버스 단골 승객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요. 대주전자재료 꾸준히 한 번씩 태워주시고 있는 버스입니다. 이번에 탑승을 했을 때는 목표가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지난달에도 한번 소개해드려서 한 차례 한번 큰 시세를 분출됐기도 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업종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이제 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2차전지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탄산 리튬 가격이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2차전지 소재 기업들 그리고 배터리 셀 기업들 중심으로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움직여주고 있는데 결국 흑연이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인조 흑연 의존도도 거의 99% 가깝게 돼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실리콘 능극제도 우리가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들고 와봤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이 직전 고점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84,700원 라인대 직전 고점을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72,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84,700원, 손절 라인은 72,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BHI와 대주전자재료 두 가지 버스에 탑승을 해봤는데요. 승객분들 모두 이 버스, 수익버스에서 탑승해 본 기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둘 다 자주 태워주시는데 네. 더 좋아하는 버스 있으세요? 둘 중에 네. 둘 중에 더 좋아하는 버스를 본다고 했을 때는 사실 둘 다 좀 성격은 비슷해요. 결국 네. 이제 AI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사실 뭐 대주전자 재료도 그리고 또 SMR도 가스 터빈도 가장 이제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둘 다 성격은 좀 비슷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섹터 내에 강력한 순환매를 본다고 했을 때도 저는 대주전자 재료에 조금은 더 힘을 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엔솔과 또 삼성 SDI도 오늘 한 2, 3%대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2차전지 섹터까지 같이 움직여줘야 저는 코스닥과 코스피의 궤를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저는 대주전자 재료도 강한 시세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도 2026년도의 기대감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 지금 가격대 굉장히 매력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버스 모두 오늘 승객분들 정말 많이 탑승해 주셨는데 기사님이 아끼는 버스라고 하니까 믿고 계속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아무래도 지금 에이벨 바이오, 제2의 에이벨 바이오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제2의 ABL 바이오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결국 지금 시장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섹터에 편식을 하기보다 업종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 바로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를 미리 좀 선점하는 트렌드 선점 전략과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와 종목까지도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오늘 장 끝나고 MBN골드 사이트와 너튜브를 통해서 오늘은 4시가 아니라 거의 5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바이오 관련해서도 많은 버스들 태워주신 만큼 무료 방송에서도 바이오 섹터 관련한 인사이트들 많이 들려주실 테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